한양 도성 안에 집 한 채 마련하려다 빚더미에 앉은 선비들. 녹봉을 평생 모아도 기와집 한 채 살 수 없었고 심지어 전세까지 내쫓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조선시대 선비들이 실제로 겪었던 진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원한 꿈, 바로 서울에 내 집 하나 갖는 것이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해도 내 집 마련은 요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부동산 열기, 사실 200년 전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양반들에게 도성 안사대문 안거주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신분의 상징이었고 지방에서 올라온 선비들은 한양 집값에 절망하며 눈물겨운 일기를 썼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 근처를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집을 못 구한 선비들은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며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심지어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영끌 무리하게 도성 안집을 샀다가 빚에 허덕이는 한량들의 이야기까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집들이 현대로 치면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대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부동산 열풍의 충격적인 실체, 그리고 선비들이 집 때문에 겪었던 눈물겨운 사연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도성 안사대문 안거주는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한양의 사대문 안에 살지 못하면 아무리 과거에 급제해도 제대로 된 양반 대접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도성 밖에 사는 자는 벼슬을 하기 어렵다. 현대로 치면 인서울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취업이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급제하자마자 한양으로 달려와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었습니다. 한양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웬만한 녹봉으로는 평생 모아도 기와집 한 채를 사기 힘들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조선판 부동산 재테크 교육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 근처를 떠나지 마라. 도성 안에 살아야 기회가 온다. 현대로 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서울을 떠나지 마라는 부모의 당부와 같습니다. 정약용은 한양 거주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출세와 인맥, 그리고 자녀 교육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도성 안에 살아야 왕과 고위 관료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정보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유배를 가면서도 가족들만큼은 한양에 남겨두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방에서 과거에 급제한 선비들은 한양 집값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양 도성 안 기와집 한 채 값이 논밭 수십 마지기와 같으니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현대로 치면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 지방 땅 수십 평과 같으니 평생 모아도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비들은 도성 밖이나 한양 외곽에 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성 밖에 살면 벼슬길이 막히고 양반 사회에서 무시당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한양 거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관직을 유지하려면 상참 새벽 조회에 참석해야 했고 도성 밖에 살면 새벽에 궁궐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실록에는 도성 밖에 사는 신하가 상참에 늦어 곤장을 맞았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선비들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힘들어도 도성 안에 집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값은 몇 배씩 뛰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양 도성 안 집값이 너무 비싸 백성들이 살 곳이 없다. 당시 기와집 한 채 값은 쌀 수백 가마니에 달했고 이는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녹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관료들의 월급 녹봉은 많지 않았고 평생 모아도 기와집 한 채를 사기 힘들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녹봉으로 10년을 모아도 도성 안집 한 채를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전세로 사는 것이 나을 듯하다. 현대로 치면 월급으로 10년을 모아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전세로 사는 것이 낫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전세와 월세가 있었습니다. 집을 사지 못한 선비들은 전세금을 내고 집을 빌려 살았고 전세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월세를 냈습니다. 문제는 전세금도 비쌌다는 점입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쌀 100가만이라 하니 이를 어찌 마련할 수 있겠는가?
현대로 치면 전세 보증금이 수억 원이라 하니 이를 어찌 마련할 수 있겠는가는 한탄과 같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짐을 쌌다.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 현대로 치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집을 사고 싶었던 선비들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판 영끌이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도성 안집을 샀으나 이제 빚을 갚아야 하니 막막하다. 현대로 치면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샀으나 이제 이자를 갚아야 하니 막막하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빚을 갚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입니다. 실록에는 빚에 허덕이다 집을 팔고 도성 밖으로 쫓겨난 양반의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양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한양은 사대문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고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증가했지만 집은 더 이상 지을 수 없었습니다. 현대로 치면 서울은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데 인구는 계속 증가하니 집값이 폭등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집을 고를 때 배산임수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둔 명당을 최고로 쳤습니다. 배산임수는 풍수지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입지였고 산이 뒤에 있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앞에 있어 경치가 좋았습니다. 현대로 치면 한강뷰 아파트와 같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배산임수 터에 집을 지으니 경치가 아름답고 기운이 좋다. 현대로 치면 한강뷰 아파트를 샀으니 경치가 아름답고 집값도 오를 것 같다는 자랑과 같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명당은 남산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남산은 한양의 중심이었고 남산이 보이는 집은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집을 샀으니 이제 양반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대로 치면 한강과 남산이 보이는 아파트를 샀으니 이제 제대로 된 강남 아파트 주인이 되었다는 자랑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물이 중요했습니다. 물이 좋은 동네는 생활하기 편했고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한양에서 물이 가장 좋았던 동네는 청계천 근처였습니다. 청계천은 한양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었고 청계천 근처에 사는 것은 큰 자랑이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청계천 근처에 집을 구했으니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현대로 치면 한강 근처에 집을 구했으니 교통도 편하고 경치도 좋을 것 같다는 자랑과 같습니다. 조선시대나 현대나 입지가 곧 돈이었습니다. 배산임수 명당에 있는 집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산 집이 지금은 2배 값이 되었다. 현대로 치면 10년 전에 산 아파트가 지금은 2배 값이 되었다는 자랑과 같습니다. 조선판 영끌로 집을 산 선비들은 빚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했고 갚지 못하면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을 사고 나니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 녹봉으로는 이자조차 갚을 수 없다. 현대로 치면 아파트를 사고 나니 대출 이자에 허덕이게 되었다. 월급으로는 이자조차 갚을 수 없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집 때문에 파산한 양반들도 많았습니다. 무리하게 집을 사다가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록에는 빚에 허덕이다 집을 팔고 유배를 간 양반의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현대로 치면 대출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전세 사기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잃고 돈도 잃었다. 현대로 치면 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도 날리고 집도 잃었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한 선비들도 많았습니다. 집을 사느라 돈을 다 쓰고 자녀 교육이나 다른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문인의 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을 사느라 자녀 교육비를 쓰지 못했다. 이제 후회가 된다.
현대로 치면 아파트를 사느라 자녀 교육비를 쓰지 못했다. 이제 후회가 된다는 한탄과 같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인서울은 꿈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 도성안이 꿈이었던 것처럼 시대는 변했지만 서울에 대한 집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삽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친척에게 돈을 빌려 집을 샀습니다. 수단은 변했지만 영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한강뷰를 찾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배산임수 명당을 찾았습니다. 입지에 대한 집착은 시대를 넘어서는 본능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에게 집은 인생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도 집은 인생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신분을 결정했고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집에 대한 집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200년 전 조상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며 똑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을 꿈꾸시나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조용한 단독주택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드림하우스를 알려주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